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슈픽에서 OTT 시장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던 세계 OTT 시장에 속속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OTT 플랫폼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 OTT 시장의 현실이 어떤지도 오늘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OTT 시장은 곧 넷플릭스를 뜻할 정도로 넷플릭스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판도가 달라지고 있죠. 몇 년 사이 OTT 사업의 우위를 노리는 경쟁업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다음 달부터 애플은 애플 TV 플러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인 가입형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북미를 포함해서 100여 개 국가에서 동시에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시작도 야심차입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를 기용한 라인업에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이 영화계의 거장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비롯해서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영화배우 리즈 위더스푼 등을 섭외해서 영화는 물론 다큐멘터리, 토크쇼까지 자체 제작해서 유료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처음 애플이 OTT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업계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늘 선두주자 이미지를 고수했던 애플이 OTT 플랫폼의 후발주자로 나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미지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조금 위험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OTT 시장까지 진출한 이유는 뭔가요? 네, 물론 지금까지 애플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기들을 선보이면서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성장 동력은 하드웨어가 발판이 됐지만 그 배경에는 아이튠즈, 애플 뮤직과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었죠. 이러한 문화적인 콘텐츠가 애플의 이미지를 한층 더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동력이 지금은 정체된 상황에서 애플 나름의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OTT 시장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애플은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용료도 넷플릭스보다 월 4,000원 가까이 저렴하게 책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도전적으로 사업을 펼치겠다는 뜻이죠. 네, 애플로서는 정말 대단한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콘텐츠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유명 여배우와 감독을 기용한 것 외에는 콘텐츠에는 뚜렷한 차별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좀 그렇죠. 더욱이 제공되는 콘텐츠의 양도 넷플릭스에 비하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 차별점이 없이 출발하기에는 애플 TV 플러스가 기존 애플의 충성 고객을 그대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다음 달 같이 출범하는 OTT 서비스를 시작하는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는 다소 평가가 다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상용화하는 디즈니 플러스는 스타워즈나 마블 같은 기존의 인기 시리즈는 물론 스포츠물과 다큐멘터리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독료는 넷플릭스보다 약 3,000원가량 저렴합니다. 디즈니 역시 OTT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서 2024년까지 약 8,2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는 OTT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익원이 되고 있는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수익원을 통해 적자를 메꾸면서까지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만큼 OTT 시장의 패권 전쟁이 앞으로는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렇게 공격적인 글로벌 OTT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속속 들어오면 국내 미디어 시장도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글로벌 OTT 서비스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를 묻는 질문에 스마트폰의 비율이 TV보다 20% 가까이 높게 나왔는데요. 그만큼 더 이상 지상파 TV나 케이블이 대중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자체적인 OTT 서비스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서 얼마 전에 지상파 3사와 콘텐츠 연합 플랫폼 푹,
그리고 SK텔레콤의 OTT 서비스 옥수수를 통합한 웨이브가 구독자들에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CJ ENM과 JTBC도 OTT 합작법인을 출범을 했고요.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디즈니와 애플의 OTT 서비스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OT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글로벌 OTT가 들어오기 전에 과점을 막을 수도 있고 또 OTT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도 보다 쉬워질 테니까요. 국내 OTT 시장도 분주해지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OTT 사업자가 생길 경우 역설적으로 소비자는 여러모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스타워즈, 프렌즈, 기묘한 이야기를 넷플릭스 한 곳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애플과 디즈니까지 가입을 해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OTT 한 사업자를 통해서 제공하던 콘텐츠가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소비자는 여러 사업자의 플랫폼을 돈을 주고 이용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각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방송사의 프로그램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네요. OTT 시장이 치열해지면 양질의 콘텐츠는 더 많아지겠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분산되면서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통합방송법에 OTT 사업자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은 방송법에 맞춰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글로벌 OTT 사업자의 경우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보다 쉽게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상 콘텐츠를 정할 때 작품의 정해진 결말을 보는 경우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다릅니다.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란 한 방향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내에서 사용자가 여러 방향으로 지정을 하면 이에 따라 콘텐츠가 변화하면서 제공자와 사용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콘텐츠를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스토리와 결말이 정해져 있는 기존의 작품과는 다르게 작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스토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전개를 시키고 또 작품의 결말까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청자가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참여를 하는 시대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게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콘텐츠가 이제는 영상 미디어에서도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인생극장과 같은 작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건데 영상 콘텐츠에 새로운 장이 열린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런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같은 실시간 인터랙티브 콘텐츠 구현이 가능해진 건데요. 이 넷플릭스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통해서 만든 한 드라마의 경우에 숨겨진 변수에 따라서 10가지가 넘는 엔딩이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작품을 보면서 매 순간 작품의 전개 방향을 고를 수 있어서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웹드라마는 물론 어린이 동화에서도 이러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쓰이면서 이용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콘텐츠 시장이 더욱 치열해지고 발전하면서 이와 함께 소비자들도 바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것이냐에서부터 이제는 작품의 전개를 선택하는 즐거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한층 더 높아지겠죠. 결국 정답은 다시 양질의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OTT 시장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하느냐는 누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수준 높은 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규제에 대한 부분도 조속히 해결돼서 부디 국내 OTT 서비스가 글로벌 OTT 서비스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